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그만 붙어 사실래요? 고급 아파트 30층. 햇살 가득한 거실에 차가운 말 한마디가 떨어졌다. 74세 임경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 웃으며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주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아까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처분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임경자의 손이 떨렸다. 30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키운 아들. 그 아들과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붙어 사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눈가에 미소를 머금고 목소리는 다시 꿀처럼 달콤해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과연 이 진실을 누가 믿어줄까?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임경자입니다. 올해 74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말하는 것보다 묵묵히 견디는 게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군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는 2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 네 집으로 들어가면서부터였죠. 아들 네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최신식 가전제품들, 평생 좁은 단칸방과 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아온 제게는 꿈같은 곳이었어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여긴 어머니 집이에요. 며느리 지민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28배 젊고 예쁜 며느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화장기 없는 얼굴도 빛나던 아이였죠. 아들보다 12살이나 어렸지만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아침상 다 차렸어요. 식탁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요. 지민아, 이걸 언제 다 준비했니? 아들 재혁이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오신다고 정성껏 준비했죠.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지민이는 수줍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맙구나. 참 착한 며느리를 만났어.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강즙인데 어머니께 드릴게요.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죠? 안마 의자 새로 샀어요. 아들 앞에서 지민이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완벽한 딸처럼 저를 대했어요. 재혁이는 늘 흐뭇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지민이 정말 잘 만났죠? 그래. 내가 복이 많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며느리지만 이렇게 착한 아이라니. 평생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효부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어깨 많이 뭉치셨죠? 제가 안마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지민이가 제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손이 약손이네. 어머니가 재혁이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소파에 앉아있던 재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효부 인증이야. 우리 어머니 평생 이렇게 대접받아 보신 적 없을걸? 당연하죠. 시어머니시잖아요. 제 어머니처럼 모셔야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다녀올게요, 여보. 어머니, 편히 계세요. 재혁이가 출근하는 아침,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이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얼굴에서 온기가 싹 가셨어요. 어머니, 아침상 좀 치워주실 수 있으세요? 저 피곤해서요. 응, 그래.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피곤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설거지를 하는데 지민이가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점심은 뭘 먹을까?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에 있잖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까 그 다정한 목소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당장 사올게요. 아들이 없을 때 무표정. 냉담한 한마디, 심지어 눈도 안 마주침. 어느 날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지민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 청소 좀 하려고. 굿이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와 계세요? 불편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아,
어머니 정말 편하게 모시고 있어. 걱정하지 마. 문틈으로 들리는 지민이의 목소리,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 고마워.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인데. 전화를 끊는 소리, 그리고 한숨 소리. 후, 진짜 작게 들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 저는 제 방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착각인가?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 나이 들어서 괜히 오해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착한 아이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아니면 끝의 시작인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겪을 일들이 얼마나 더 가혹할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30년 전 그 겨울날,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9살의 과부가 된 날, 새 살배기 재혁이를 안고 영안실 앞에 섰던 그날 말입니다. 엄마, 아빠는 잠깐 먼 곳에 가셨어.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그렇게 떠났어요. 보상금이라고 받은 돈은 고작 500만 원. 장례 비용 치르고 나니 손에 쥔 건 딸랑 1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우리 재혁이 배고프구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통에는 밑바닥이 보였고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운 후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새벽 4시까지 나올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좌판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생선을 손질하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일.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엄마, 손 왜 그래? 7살 된 재혁이가 제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엄마가 깜빡했어. 괜찮아. 아파? 안 아파. 우리 재혁이 얼굴 보면 안 아파.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웃어야 했습니다. 시장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전 8시 시장 일을 마치면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경자씨, 설거지 좀 부탁해. 네, 사장님. 점심시간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설거지. 기름때 묻은 접시들, 뜨거운 찜통, 미끄러운 바닥. 오후 4시 집에 돌아와 재혁이를 챙겼습니다. 재혁아, 학교 어땠어? 응, 좋았어. 엄마는? 엄마도 좋았어.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재우고. 밤 10시 다시 청소일을 나갔습니다.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자고 있어. 엄마 어디가? 일하러. 우리 재혁이 용돈 벌어야지. 엄마 힘들어? 아니야, 안 힘들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혁이는 열심히 자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성적표를 들고 온 재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교 5등이에요. 어머, 우리 재혁이가. 어머니, 저 꼭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게요. 그래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재혁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저 꼭 성공해서 어머니한테 큰 집 사드릴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혁이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재혁이는 투자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재혁아, 이게 얼마야? 3천만 원이요. 주식으로 벌었어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고생 안 시킬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재혁이는 점점 더 성공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코인. 뭘 해도 잘 됐어요. 10년 후, 재혁이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사세요. 어머니 집이에요. 재혁아, 난 괜찮아. 지금 사는데도 좋은데. 안 돼요. 어머니가 사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효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40이 된 재혁이가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28살.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어머니, 지민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나이 차이 신경 안 써요. 재혁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지민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 고맙구나.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예쁘구나. 제가 어머니 아들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부탁한다, 지민아. 식장에서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아니야, 재혁아. 넌 효자야. 엄마가 고맙지.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니야. 너희끼리 신혼 즐겨야지.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제가 걱정돼요. 같이 사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외로우시잖아요. 지민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미안하지만 신세 좀 질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셔야죠. 그렇게 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지민이는 친딸처럼 저를 대했고, 재혁이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도 편안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지민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아들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 안 하셨어요? 아, 미안하다. 내가 좀 아파서. 그럼 배달시켜 먹어야겠네요. 한숨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30년을 고생하며 키운 아들. 그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것쯤은 참아야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을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 7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재혁이도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와, 여보. 이거 다 당신이 준비한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 생신인데 정성껏 준비해야죠. 어머니, 이 갈비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머, 고맙다. 지민아, 제가 아침부터 장 보고 요리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만 준비했어요. 재혁이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지민이 대단하죠? 그래,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거든요. 거실로 나왔을 때 본 광경, 식탁 위에 놓인 배달 용기들, 명가 갈비찜, 한정식 반찬 세트, 엄마 손 케이크. 지민이가 잠에서 깨어 황급히 쓰레기를 치우던 모습. 어머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네. 저 물 좀 마시러 나왔어요. 어머니도 주무세요. 그리고 재빨리 증거를 없애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지민아. 고생했어.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드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보람차네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식사 후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고생했으니 내가 할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지민이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하더군요.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재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좀 그렇구나. 나이가 나이니까 병원 가셔야겠어요. 여보, 어머니 모시고 갈 수 있지? 당연하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내일 10시에 같이 가요. 고맙다, 지민아. 다음 날 아침. 여보, 회사 갔어? 응. 방금 나갔어. 지민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혼자 가실 수 있으시죠? 응, 같이 가기로 하지 않았니? 그게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대요. 어머니 혼자도 가실 수 있잖아요. 택시 타고 가시면 돼요. 그래. 어머니, 병원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말만 그렇게 하고 지민이는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택시를 타면 편할 텐데. 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30분을 기다려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보호자 안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세요. 설명드려야 하거든요. 네. 집에 돌아왔을 때 지민이는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어떻대요? 응. 괜찮대. 다행이네요.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친구들 앞에서의 모욕.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기로 했어요. 방에 계셔도 될까요? 그래, 그럴게. 방에 들어가 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아? 에이 뭐, 그냥 계시는 거지. 근데 진짜 불편하긴 하겠다. 나 같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솔직히 요양원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안 보낸대. 완전 마마보이야. 헐, 대박. 그럼 언제까지 같이 살 건데? 모르지. 그냥 빨리 좀. 뭐 어쨌든 기다려야지. 킥킥대는 웃음소리.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빨리 좀. 뭐가 빨리 오길 바라는 거지. 설마 내가 죽기를?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용돈이세요. 100만 원. 재혁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혁아,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쓸 데가 없는데. 그래도 받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세요. 며칠 후 지민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재혁이가 드린 용돈 있으시죠? 응. 왜? 저희가 요즘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그거 저희한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뭐? 100만 원이요. 어머니는 쓸 데도 없잖아요. 저희는 카드값 나가고 그래서. 지민아,
그건 재혁이가 나한테 준 돈인데. 에이,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요? 저희가 더 필요한데 어머니가 그냥 가지고 계실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알겠어요. 지민이가 돌아서며 혀를 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민이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상을 따로 차렸어요. 재혁이 것과 자기 것만. 어머니 거는요? 어머니는 알아서 드시면 되잖아요. 냉장고에 있어요. 밤이면 지민이와 재혁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좀 우울해 보이시는데. 에이, 괜찮으세요. 원래 나이 드시면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당신 걱정 너무 많아. 어머니 잘 계시고 있어.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 당신이 잘해주니까 다행이야. 당연하죠. 당신 어머니인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혁아, 엄마가 힘들어. 하지만 말하면 내가 힘들어질까봐 말할 수가 없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살이 빠졌더군요.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어디 아프세요? 재혁이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여보, 어머니 입맛 당기는 거 해드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지민이가 해준 건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아들 앞에서만 존재하는 어머니, 며느리에게는 귀찮은 짐.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인가? 아들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가?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날은 곧 찾아왔습니다.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그날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각성하게 된 그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재혁이의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이 계약만 성사되면 큰 돈이 들어와. 그래, 잘하고 와. 긴장하지 말고.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재혁이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 응원해주세요. 그래, 잘하고 와라. 저는 그날 새벽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재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으슬으슬한 것 같아. 여보,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 수 있지? 나는 오늘 미팅 때문에.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민이가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민아. 제가 어머니인데요. 당신은 미팅 잘하고 와요. 재혁이가 안심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듯이. 어머니, 응? 병원은 택시 타고 혼자 가실 수 있으시죠?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라서 못 취소해요. 지민아, 방금 재혁이한테요? 그냥 한 말이에요. 설마 진짜로 제가 갈 줄 알았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지민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어머니가 계속 여기 계시는 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그만 붙어 사실래요? 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요양원 알아봤어요. 지민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괜찮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잘 나온대요. 거기 가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지민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낯선 곳 가기 싫으시죠? 그런데요. 지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불편하시잖아요. 저희도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좀 그렇잖아요. 난 너희한테 피해주려고 한 적이 없는데. 피해요? 그게 아니라요. 지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해요. 매일 눈치 보여야 하고 재혁이랑 둘이 있고 싶어도 못 있고. 어머니는 이해 못하시겠죠. 젊은 부부가 얼마나 불편한지. 지민아, 난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했어. 너희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게 문제예요. 조용히 계신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지민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저희한테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모시고 사는 거죠. 지민아, 나는 재혁이가 성공한 건 어머니 덕분이 아니에요. 재혁이 본인 능력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키우기만 하신 거잖아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난 30년을 재혁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거 어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한지. 자식은 자식 인생 있는 거예요. 어머니 것이 아니라고요. 난 집착한 적이 없어. 단지 있어요. 어머니 여기 계속 계시려는 것 자체가 집착이에요.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냥 요양원 가세요. 거기가 어머니한테도 나아요. 지민아, 제발. 어머니 혼자 있는 거 외롭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계시고 난 외롭지 않아. 재혁이랑 있으면. 재혁이는 바빠요. 어머니 상대해줄 시간 없어요. 제발 좀 이해하세요. 아, 그리고요. 지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혁이한테는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말해봤자 저 믿을 테니까. 재혁이가 누굴 더 사랑하는지 아시죠? 비웃는 미소였습니다.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꿈인가? 이게 현실인가? 30년,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습니다. 단 하루도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오직 아들, 내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부터 산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혁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니,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였어요. 이제 참을 필요가 없구나.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지만 아들도 모르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제는 진실을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 74년을 살아온 어른의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물 자국도 없는 제 얼굴. 경자야, 이제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실을 보여줘야 해. 지민이는 몰랐습니다. 74년을 혼자 아득바득 살아온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젊음과 미모만 믿고 교활하게 구는 것이 통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민아, 넌 큰 실수를 했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지혜가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돼. 거울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경자야, 침착하게. 증거를 모아. 그리고 한 번에 끝내는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민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맞아. 시어머니 요양원 보낼 거야.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차 바꾸려고. 요즘 나온 새 모델 있잖아. 그거 사고 싶어. 오, 좋겠다. 근데 남편은 뭐래? 재혁이? 걔는 내 말이면 다 들어. 내 ATM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킥킥. 저는 조용히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샤워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지민이의 가방. 그 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건 영수증, 명품 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 재혁이는 분명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했는데 서랍을 조금 더 뒤져봤습니다. 구찌, 샤넬, 루이비통,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영수증들. 핸드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민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비친 이름. 오빠, 재혁이 말고 다른 남자. 키읔 내일 봐. 재혁이는 출장 간대.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 집에 처박혀 있을 거야. 하트 이모티콘이 주고받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재혁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집에서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아프지 않아. 그냥 꼭 할 얘기가 있어. 알겠어요, 어머니. 토요일 괜찮으세요? 그래, 토요일에 보자. 지민이는 여유로웠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혹시 용돈 더 달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에이, 궁금해라. 뭐 별거 있겠어요? 지민이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 철없는 아이. 곧 알게 될 거야.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재혁이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앉아라. 지민이도. 네, 어머니. 지민이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재혁아, 엄마가 그동안 참았던 얘기를 하려고 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민이가 너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이니? 당연히 좋은 사람이죠. 어머니도 잘 모시고. 그게 다 거짓이야. 네. 지민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아, 넌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 재혁아, 기억하니? 내 생일 때 지민이가 요리를 다 했다고 했잖아. 네, 그랬죠. 다 배달 음식이었어. 뭐요? 저는 그날 찍어둔 배달 용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일부만 배달시킨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거짓말하지 마. 다 배달이었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다 봤어. 그리고 지민이는 매번 너한테 어머니 모시고 간다고 했지만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아들아,
난 혼자 버스 타고 병원 다녔어. 무릎이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든데 말이야. 어머니, 그건 제가 바빠서. 너 그날 친구들이랑 명품 매장 갔잖아. 저는 지민이의 SNS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재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들어봐.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당연히 남편 거 되면 내 거지. 요양원 보내고 그 돈으로 차 바꾸려고. 재혁이, 걔는 내 말이면 다 들어. 완전 손 안에 손오공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당신 목소리 맞아? 재혁아, 그건. 그리고 이것 봐. 지민이가 몰래 쓴 카드 내역이야.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구매 내역. 당신이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머니 용돈까지 달라고 했고. 재혁아,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재혁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지민이의 메시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빠라는 이름, 하트 이모티콘들. 당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아니야. 그건 그냥 친구야. 오빠 친구. 친구가 이런 식으로 대화해. 내일 봐. 재혁이는 출장 간대라고. 재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민아, 이게 다 사실이야? 재혁아, 나는. 대답해. 사실이냐고. 지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모함하는 거야. 날 쫓아내려고. 모함? 이게 다 증거인데? 증거 조작할 수도 있잖아. 내 목소리까지 조작했다고. 재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다 사실이야. 지민이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 매일 눈치 보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끼리 있지도 못하고. 지민아, 당신 어머니 붙어 있으면 숨 막혀. 늙은이 하나 못 떼어내는 마마보이. 뭐라고? 맞아, 마마보이. 40 넘어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한심한 남자. 나 당신보다 12살이나 어린데 왜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 어머니한테? 어쩔 수 없었잖아. 당신이 어머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재혁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재혁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신 줄. 재혁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재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민씨, 재혁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합시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재혁아, 진정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세요. 재혁아, 짐 싸세요.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지민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혁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했는데 넌 몰랐잖니. 이제 알았으니 됐어.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이는 짐을 쌌습니다. 정말 후회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12살이나 어린 나 같은 여자 다신 못 만날 거예요. 늙어서 외롭게 살 거라고요. 재혁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현관문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지민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지민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내 거짓말과 다른 행동들이 너를 망친 거지. 지민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재혁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왜 몰랐을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재혁아, 넌 몰랐어.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내가 행복해 보여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나 하나 참으면 되는 거니까.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재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겉모습만 보고 여자를 선택했어요. 재혁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잘 봤어야 했어요. 어머니 눈치를 봤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재혁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재혁아, 울지 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깨달은 게 어디야.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엄마는 내가 다시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어머니, 전 이제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왜? 넌 아직 절 잤니?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혼은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지민이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나갔습니다. 재혁이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큰 계약 성사됐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니가 제 정신 차리게 해주셨잖아요. 저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자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서요. 저희가 오히려 고마운데요. 경자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힘을 얻어요. 또래분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차를 마시는 시간.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혁이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옆에 있고 엄마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고 이만하면 충분히 행복하지. 어머니, 재혁아, 엄마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참는 게 미덕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야. 참기만 하면 오히려 모두가 불행해지더라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말이야,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욕당할 필요는 없어. 아무리 며느리여도 아무리 가족이어도. 네, 어머니. 엄마는 2년 동안 참았지.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었어. 진작 말했어야 했어. 재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야. 참고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4세 임경자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도 미덕이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욕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른의 지혜로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재혁이가 해주는 거면 뭐든지 좋지. 그럼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래, 고맙다. 주방에서 재혁이가 요리하는 소리,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저.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편안합니다. 얼마 전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누군가 만나고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이번엔 제대로 봤어요. 성격도 좋고 어머니께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한번 만나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4세.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직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